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어이, 반갑습니다.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네.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었죠. 예, 정말로. 퉁퉁 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 하여튼 장이 출렁출렁하면은 예. 사실상 근데 출렁이는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와 비롯해서 좀 굵직한 소식들이 그래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얘기했지만은 김치코인 그 말도 안 되는 그 목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셨을 텐데 이 부분까지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 이더리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더리움 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은 지금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가 이제 클로즈,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가 닫혔다, 중단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이제 ETF 그 신청 전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더리움의 그 채굴 방식이 바뀌면서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증권성 여부를 또다시 이제 그 태클을 걸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중단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더리움 측에 이제 컨센시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증권이 아니므로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는 서신을 발송을 했습니다. SEC 측으로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SEC 측에 좀 위상이 많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함께 ETF 그러니까 최종 승인 S1이라는 증권 신고서에 대한 이 여부도 좀 파란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어제 오늘 소식인데 두 곳에서 이제 증권 신고서 S1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이게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성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SEC 측에서 이 부분이 좀 약간 거시기하다, 좀 보완해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네네네. 수정 요청하고 얼마 안 있어서 네네. 승인이 났었죠. 네네. 예. 그리고 또 이더리움 ETF 처음에 신청할 때도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빼달라는 SEC의 그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운용사들이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이 났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조만간에 좀 승인이 날 것으로 많이 기대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암호화폐계의 유명한 이제 그 인플루언서로 해야 될까요? 그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쯤에 이제 현물 ETF 승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요. 그와 반면이라 하긴 그렇겠지만 이제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 안에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겹치네요. 겹치긴 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뭐 7월 2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온난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름이 좀 땡긴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35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뭐 늦으면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한 2개월, 3개월 안에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를 염두에 두면 한 달을 안 넘길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그쪽에 수정 요청 들어오고 나면은 거의 몇 주 안에 그렇죠. 승인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침체됐던 시장에서 많이 이 상승장을 이끌어갈 재료가 없는 와중에 그나마 이게 좀 어떤 상승장을 위한 어떤 신호탄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가 승인이 나오고 나면은 재빠르게 이게 또 수정을 하든지 뭔가 하면서 스테이킹 요소를 이 부분도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사실상 이 부분이 좀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어쨌든 이더 측이 비트하고 조금 다른 측면들은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미팅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놓치기 아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두긴 힘들 것 같고, 이게 아니면은 이제 약간 부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비트 ETF든
뭐 이더 ETF든 이 네. ETF의 물량들을 2차 가공, 2차 쓸 수 있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네네. 그거를 좀 열어주는 형태로 하면은 서로 재해치하는 형태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재활용하는 거, 랜딩해 네네. 준다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는 파생 상품들도 조금씩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뭐 ETF 하나만으로 이렇게 노리고 이 운용사들이 진출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가 여러 번 그렇죠. 강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옴으로써 더욱더 다양한 판세 상품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출시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더리움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플 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SEC가 처음에 이제 부과를 했던 20억 달러에서 거의 20분의 1이죠. 1억 260만 달러로 이제 낮췄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좀 그 와중에도 좀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20억 달러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아니 리플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했었고, 리플 측에서는 그래서 1천만 달러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억 달러와 1천만 달러는 상당히 갭이 큰 차이인데, 이거는, 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저희도 그때 예상했지만은, 이건 뭐 밀당이라고 해야 될까? 그 애누리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 거의 뭐 블루핑도 아니고 이거는 중간에, 뭐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잘 합의를 그 염두에 두고 이제 1천만 달러와 20억 달러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테라폼 레스, 음. 그 권도영 씨가 이제 있었던 테라폼 레스는 44억 달러로 이제 그 벌금 부과한 형태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진행된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걸 이제 리플 측에서 이제 그 예시로 들었죠. 왜냐면은 우리는 기간 판매자들에 대한 그런 벌금뿐인데 20억 달러고, 테라폼 레스는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을 속인 건데 이게 거기는 44억 달러.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 SEC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붙인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거 얘기하면서 나왔던 금액이 1억 4천 달러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대충 예. 그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네네. 그 기준을 적용을 시킨다 하더라도 1억 이 정도는, 한 2, 4천만 원, 만 원이란다. 아, 그 달러 정도는 네네.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저 금액을 적용을 해서 네. 지금 그 금액을 낮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확 해요. 낮추긴 했죠. 예. 근데 리플사의 지금 규모를 보면은 이 정도 벌금이면은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이제 뻥한 게 들켰잖아요. 네네. 예, 이게 서로 간의 블러핑 싸움에서 수싸움에서 네. 이미 졌거든요. 네. 밀렸고 SEC가 졌다는 그렇죠. 거죠. 예. 뭐 가진 수가 이제 거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SEC 측이 리플에 좀 휘둘릴 가능성이 좀 있죠. 아마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뭐 IPO나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리스크를 안 걸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조금 전개되는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네. 예, 만약에 저기로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리플이 그냥 순순하게 진행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기 방향이 아, 본인 그 리플 쪽으로 좀 더 이제 유리한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릴 예, 것이다. 이미 대세는 넘어갔으니까. 펜은 이제 다 까져 네. 저기 펜은 다 깠는데 가진 게 없는 게 들통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법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도 지금 리플 쪽에서는 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스테이블 사업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리얼 USD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리플 서밋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참석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이외에도 지금 10개국의 정부와 CBDC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떤 결제 트렌드에 맞서서, 결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CBDC와 리플, 뭐 USD 같은 이제 약간 투트랙 같은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렇죠.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송금에는 오로지 그 XRP, 리플 코인만 그게 강조됐다 한다 그러면은 네. 그걸 이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좀 사업을 크게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금 현재 내용 보면은 일단 구트윗 X 예,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군불대기를 참 많이 하는 네? 내용.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약간 퍼드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헛소문 같이 네네.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계속 군부를 떼는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오긴 해요. 음. 이제 희망회로를 극도로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나름 정교하게 확장돼 나가는 것 같고, 네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는 사실 레저에다가 그 USDC도 또 들어올 수 있게끔 네네. 거기서 발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또 6월 달에 또 런칭할 수 있다고 또 밑밥을 깔아놓은 상태라서 네네. 지금 현재 이게 아니면 사실 지금 현재 리플의 움직임들이 좀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뒤에서 얘기하려고 지금 2주 연속 100만 달러의 그 규모 자금이 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뭐 여러 네.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네. 기관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네네.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고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은 아직은 극적인 움직임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네. 예, 근데 도미넌스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들을 주목해 볼 만한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보조지표 삼으로는 움직임이 괜찮다. 네,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사실 가격적인 이제 시세 분출이 진행이 되면은 그거 부분에 맞는 이벤트들이 같이 네.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정도로 현재 리플 움직임을 또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고 법적인 이슈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착착착착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말했던 그러니까 뭐 차트적인 걸 제외하고 비즈니스든 법적인 이슈든 그거는 이제 뭐 희망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번 달이라든지 아니면 네 달쯤에 모든 게 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상 몇 개월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작업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하지만 그 방향성은 지금 꾸준히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막 가격이 막 움직이고 가던 그때에 뭐 한 달 안에 막 10배를 가고 뭐 네. 그거를 막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으면은 사실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예.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예. 딱 그 길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게 급등으로 나오면 항상 시장은 급락으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차근차근 건강하게 그렇죠. 커져야죠. 그럴 경우에는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확실한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차트적인 관점 이외에도 이제 그 비즈니스적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리플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한 3, 4일 정도죠? 지난주 일요일부터 이게 일요일부터였습니까? 예. 뭐 찌라시처럼 돌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지금 SNS상으로 이제 막 퍼졌었어요. 저희 그 공식 카톡방에서도 어떤 분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상패 가능성이 있는 목록들이라고 하면서 16개 알트코인들 목록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김치코인 리스트를 뽑아오면서 업비트가 대부분의 그 시총을 그러니까 보유량, 그러니까 거래량 가지고 있는 여기서밖에 거래가 안 되는 김치코인들 리스트를 뽑아오면서 네. 이제 7월에 있는 가상자산 법안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상폐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근거 없는 찌라시였음이 밝혀졌죠.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말이 안 되는 근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이유 없는 조정의 느낌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네네. 예, 사람들은 이제 이유 없는 불안감을 제일 네. 싫어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어떤 네. 이유를 알려주는 거를 지금 찾고 있었던 거죠.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언제쯤 나온 내용이냐면 예전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네.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에토스, 네네. 수이 네네. 이거 나왔을 때 버거 코인이라고 해서 막 그때 업비트하고 이런 유통량이 뭐 그렇죠. 조작됐다 뭐 이런. 그거 이슈 때 네. 예,
됐던 기준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통량에 대한 부정확함, 뭐 어디 특정 거래소에 이렇게 쏠림 현상 네.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도 막 얘기 나오고 질의연대 나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조건들의 코인들을 막 출연해서 던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코인들에서의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거 아닌 다른 코인도 다 같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리고 또 금감원에서 사실 자기들은 그런 거 안 한다. 네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는 내용도 서둘러 발표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애초에 그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상패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임팩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그 찌라시도 보면은 되게 약간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뭐 90몇 점 몇 프로가 업비트에 몰려 있고 약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김치코인의 상패에 관한 얘기는 이미 또 수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 이제 급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앞으로도 이런 퍼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러면은 제가 추측을 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7월 달에 가상자산법이 이제 그 법안이 발언이 돼서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래지원 모범 사례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들이죠. 거래소들이 600개의 종목을 그 이제 상장 유지할 여부를 이제 조사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맞물려가지고 좀 상패 여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상패 여부를 그렇게 결정한다기보다는 이제 형식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이제 뭐 유통량이나 사업 계획이 좀 맞게 가고 있는지 뭐 아니면은 뭐 보안이나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지금까지 해야 될 작업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상 뜯어보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그 김치코인 약간 비하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김치코인, K코인. K코인 좋습니다. K코인보다 더 허술하고 백서도 없는 그런 코인들도 엄청 많아요. 해외 코인들 중에서도. 그렇죠. 그런 애들도 지금 영향 무조건 받아야 될 텐데. 네. 그러고 보면 아예 유독, 민코인은 아예 아, 상장조차 할 수 그렇죠. 없죠. 그렇죠. 뭐 다들 민코인 좋아하잖아. 그게 대세니까요. 예.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혼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금융당국 말씀하셨잖아요. 네. 금융당국도 이제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거래 심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기사를 통해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한 뭐 그런 걸 조사할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쪽이 조사하고 뭐 불법이냐 아니냐를 규정해야 되는 건 가상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그 저희가 흔히 쓰는 그 닥사를 포함한 거래소를 조사할 그런 명분과 그런 그렇죠. 기능이 있는 거지. 그렇죠. 종목을 대해서 뭐 이걸 왜 상장을 못했냐 뭐 그런 거를 이제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종목을 예를 들어서 상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불법적인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조사할 권한이 있겠지만은 그 종목 자체에는 금융당국도 건드리지는 못해요. 네네. 그럼 소송당. 그렇죠. 네. 이게 시장이 커지고 이게 이제 유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사실 이전에 상패 논란을 겪었던 종목들 몇 개 있잖아요. 네네. 그 종목들이 거래소에서 상패된다고 하면은 이전에는 그냥 아이고 그런 같다라고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 규모나 이런 여러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금액이 커지면서 소송을 겁니다. 네. 예,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행정 당국에서 개입을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한테 개인 소송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그런 류의 생각에 크게 동조를 할 이유가 없는 게 그들은 그런 권한도 가질 수도 없고 이전에 사실 작년 6월 달에 SEC 측에서 정권화 이슈라고 해서 사실 네. 종목들 막 네네, 리스트 막 뿌리고 했죠. 19개가 나왔었죠. 예,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네네. 하죠. 왜냐면 SEC가 그거를 정권화 이슈로 해서 뭐 그걸 하는 거는 지금 결국 돌이켜서 보면 게리 겐슬러가 헛발짓을 한 개밖에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죠. 네네. 이게
행정 당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신이 다 깎여버리는 상황으로 발생을 되버리는 거예요. 좀 굵직굵직하게 접근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너무 휘둘리진 마시라. 뉴스는 항상 불안할 때 최대치의 불안한 뉴스를 알려주고, 또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또 행복치의 극단을 날리는 또 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 휘둘리면은 본질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가 가는 게, 그러니까 뭐 주변이나 물어볼 사람이 없고 혼자서 이렇게 이런 찌라시 같은 걸 접하고 업비트 창을 딱 켰는데 전부 다 파란색에 막 장대 운목 나왔으면 좀 무서워질 것 그렇죠. 같아요. 변동성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네, 봐요.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확정된 게 아닌 거에 휘둘려 버리면 이제 다음 기회를 놓쳐버리는 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나무에서 직접 밝힌 건데요. 네.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상패 리스트이기도 하고 대량 상패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대량 상패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상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코인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저지를 자꾸 주시면 안 하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내가 들어간 어떤 코인들이 지금 뭐 커뮤니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뉴스는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이게 건강하게 지금 잘 유지가 됐는지 한번 체크해는, 이번 기회에 체크하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혹시라도 들어갈 어떤 프로젝트나 코인 관심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럼 지금 뭐 활발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체크를 하는 것도 본인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개인이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단순한 어떤 뭐 찾아야 되는 유행이나 부분이죠. 내러티브에 타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뭐 투자의 한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쪽에 관여하고 있는 팀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그렇게 체크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그런데 같습니다. 그런 정보가 조금 많이 약하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리서치 회사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적인 부분으로 관점으로 했을 때 네. 그게 당연히 이제 금전적인 요소와 함께 인력적인 요소가 당연히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그룹을 따로 두듯이. 네. 근데 아직 코인 쪽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개인적인 정보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방문을 하고 그런 금전적인 비용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갖추려고 하면 이제 좀 시장 자체가 조금 성숙돼야 되는 부분들도 네.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니까. 아니 적어도 좀만 뒤져보면 어설픈 애들 진짜 좀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좀 애들이 그거 이제 아무것도 안 올리는데. 이슈맨 정도 되시면은 아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가는데, 예전에 재단 쪽 조사하고 이렇게 했던 그 업무 경험을 비춰보면 그 정보 알기가 정말 쉽지 않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래도 굉장히 좀 큰 이슈였죠. 김치코인의 상패 리스트가 SNS상에 떠돌았고 네. 금융당국과 그 두나무는 이제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어제까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했었습니다. 네네. 지지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게 시장에서 원하는 형태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위험 자산인 증시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암호화폐가 사실 못 따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퍼드도 나오고 여러 불안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또 때마침 이렇게 또 이 부분을 턴을 바꿔갈 수 있는 긍정적인 기사들, 뭐 이더의 사건 종결, 뭐 이더리움 조사 종결이나 뭐 ETF 승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조금 더 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리플, 알트의 왕의 기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새끼왕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전 국민의 코인이죠. 이더는 전 국민의 코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리플이 전 국민의 코인이니까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거의 얘가 그냥 킹인 거예요. 그렇죠. 킹왕짱인 거예요.
이 리플에 관련해서 좀 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희망적인 부분들로 시장 상황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이런 쿼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시장에 이제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지만, 예, 여기에서 투자를 뭐 이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너무 극단적으로는 가지 마시고, 예, 일단 시장 상황에서 정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도 예, 늦지 않겠는가 생각들 듭니다. 오늘 이슈는 일단 좀 턴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예, 좀 예.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촬영이 어제였으면 진짜 좀 끔찍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해서 정말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정말. 예. 예, 오늘 내용들 괜찮았고요. 예, 다음 감사합니다. 주도 이런 희망을 여기에다 휘발유로 확 붓는 그런 내용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